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 의정부에 사는 김민호는 40살의 평범한 가장이다. 아내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민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 어느 늦은 오후, 위층에 사는 이소희 집에서 물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눈물이 가득한 소희가 나왔다. 수도관이 터졌어요. 온 집안이 물바다예요.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별 고민 없이 도움을 약속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집안 곳곳에 퍼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소희는 간신히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혼자라서 너무 막막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소희의 고운 얼굴과 부드러운 손길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때까지 몰랐던 이웃집 여자의 새로운 면모가 눈에 들어왔다. 소희는 작년 말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민호는 속으로 저렇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며 스스로도 모르게 언제든 도울게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게 정상인지 혼란스러웠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다음 날 소희가 민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살짝 머뭇거리던 민호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소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자스민 향이 코끝을 감쌌다. 소희는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검은 생머리에 흰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꾸미지 않은 듯 편안한 차림새였지만 그 여유 속에 묘한 매력이 있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희는 삶의 무게를 털어놓았다. 이제 정말 외로워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자 민호는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나도 가끔은 혼자인 게 힘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위로를 전하려 손을 살짝 소희의 어깨에 올렸다. 그 순간 전해지는 따뜻함에 숨이 멎을 듯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아침 계단을 오르며 소희와 마주치는 순간을 기다렸다. 같은 시간 소희는 항상 복도 끝에서 환한 미소로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했다. 그 미소에 민호의 하루가 밝아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에서 소희의 향수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얼굴이 빨개진 소희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내심 그녀에게 손을 뻗고 싶었지만 자제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소희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커피 마실래요? 민호의 심장은 요동쳤다. 네, 꼭요. 그날 밤 민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희 생각뿐이었다. 소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번엔 한층 더 신경 쓴 모습이었다. 은은한 핑크빛 립스틱을 바르고 실크 블라우스에 슬림한 검정 스커트를 입은 소희는 한마디로 도시의 여인 같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로맨틱한 영화를 보던 중 감동적인 장면에서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본능적으로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희는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민호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서히 몸을 가까이 하던 민호가 속삭였다. 민호야. 그 이름이 그녀 입에서 나오자마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묘한 감정이 깊은 강물처럼 넘실거렸다. 매일 밤 민호는 소희의 집을 찾았다. 아내가 출장 중인 날이면 며칠씩 함께 보내기도 했다. 소희는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민호는 그 감사의 표시로 꽃을 사들고 갔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앉았다. 민호는 소희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매 순간이 행복해. 소희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입을 맞췄다. 이번 키스는 이전과 달리 뜨겁고 간절했다. 널 원해. 그녀가 속삭였고 민호는 미친 듯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밤 둘은 짙은 열정 속에 서로를 완전히 내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에도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민호가 아내 옆에 누워있을 때도 그의 생각은 소희에게 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은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 사랑해. 소희가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닌 진짜 사랑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갑자기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다. 민호는 소희의 집에 있었고 그녀의 집 전화가 울리자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민호는 얼어붙었다. 집에 있어? 라는 질문에 민호는 응, 샤워 중이야 라고 얼버무렸다. 아내는 곧 도착한다고 했다. 민호와 소희는 급히 몸을 숨기고 민호는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꼭 안겼다. 민호의 마음은 조각난 것처럼 아팠다. 소희의 향기가 몸에 남을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 옆에서 민호는 온통 소희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경비 아저씨가 수상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 밤에 어디 가세요? 민호는 얼른 물 좀 가지러요 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소희와 민호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이제 막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위험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민호는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그림자가 이들의 삶에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의정부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저녁, 김민호는 소희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흐릿했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소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아내에게 비밀을 숨기며 살아가는 죄책감, 그리고 소희에게서 느끼는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소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지금 나와 만날래? 라는 메시지였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곧 갈게. 그의 심장은 벌떡 뛰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빠져들 줄은 몰랐어. 그가 혼잣말을 하며 옷깃을 여몄다. 소희가 사는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긴 검은 코트에 은은한 향수가 배어나왔다.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웨이브져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붉은 립스틱과 살짝 드러난 목선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늦었네. 소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너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어. 두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소희가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숨기면서 살아도 괜찮을까?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필요해. 소희는 슬며시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었다. 그럼 우리 몰래 도둑놈처럼 살자. 누가 우리 사랑을 알기나 하겠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 사랑은 우리가 숨겨야 하는 보물이네. 의정부의 비밀이라니 드라마 제목 같지 않아?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그럼 우리 대본 써볼까? 첫 장면은 두 이웃의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하고 오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걷다가 어느 낡은 카페 창가에 앉았다. 카페 안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딱딱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이 가득했다. 민호는 소희에게 커피를 시키며 여기 분위기, 왠지 우리 이야기에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그럼 우리 다음에는 이 카페에서 비밀 미팅을 계속하자.
누가 이곳에 올지 누가 알겠어?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상처와 바람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었다. 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민호가 나타난 후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는지 털어놓았다. 민호 또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고백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경비 아저씨, 박 씨였다. 그는 민호와 소희를 발견하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민호는 얼른 그냥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박 씨의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박 씨가 자리를 뜨자 소희가 민호에게 속삭였다. 우리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과 동시에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민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자동차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짙어졌다. 민호와 소희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어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박씨 경비 아저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의정부의 한적한 골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겨울의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김민호는 출근길에 우연히 소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검은 패딩에 짙은 마스크를 쓴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소희는 미소 대신 어딘가 초조한 표정으로 민호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며 서둘러 근처 카페로 그를 이끌었다.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 씨, 사실은 얼마 전부터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 박 선생님뿐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우리를 감시한다니, 혹시 누군가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누군가가 내 집 앞에서 자꾸 맴도는 걸 느껴요. 너무 무서워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호는 손수건을 꺼내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함께 대처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일까?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며칠 후, 민호는 아내 김지연이 출장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소희에게 급히 연락했다. 지연 씨가 갑자기 일찍 돌아온대. 우리 조심해야 해. 소희도 긴장한 목소리로 알았어요. 당분간은 숨는 게 좋겠어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연은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지만 민호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다. 식사 도중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호는 얼른 화면을 확인했고 소희의 메시지가 보였다. 괜찮아. 무슨 일 없지? 민호는 얼른 답장했다. 괜찮아. 너도 조심해. 그런데 지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민호 씨, 뭐 보는 거야? 민호는 얼버무리며 그냥 친구한테 온 문자야 라고 말했다. 지연은 미심쩍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이 며칠 뒤 민호는 소희의 집을 방문했다. 소희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호가 다가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소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제 누군가 내 방 창문 밖에 있던 걸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민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희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밖을 감시했고, 소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러나 집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의정부의 작은 골목길에서 민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박형비 아저씨였다. 그는 민호를 보자마자 낮게 속삭였다. 민호 씨, 조심해. 누군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낌새를 보이고 있어? 소희 씨도 위험할 수 있어? 민호는 놀라서 그게 누구죠?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감시하는 거죠? 라고 물었다. 박 씨는 머뭇거리다 말하기 어렵지만 이 동네에 오래된 비밀이 있어? 한때 큰 사건이 있었고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라고 경고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소희와의 사랑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들의 삶은 미스터리와 위험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는 소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날 소희에게서 한 통의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밤 12시에 옛 의정부역 근처 폐공장에 와라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호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해. 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발견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비밀은 그들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까? 의정부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갔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공장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김민호와 이소희는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을 조심스레 걸어갔다. 오래된 벽돌 건물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사가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녹슨 철골이 흩어져 있었다.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속삭였다. 이런 곳에 누군가를 부르는 편지를 봤다니 뭔가 심상치 않아.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면 두렵지만 가야 해. 두 사람은 폐공장 입구에 다가서자 희미한 불빛이 안쪽에서 새어나왔다. 민호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정우라는 이름의 전직 형사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피곤해 보였다. 오랜만이야, 민호 씨, 소희 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이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박 형사님, 무슨 일인가요? 왜 저희를 여기에 부르신 거죠? 박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 소도시 의정부에는 과거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하나 있어. 바로 10년 전 이 폐공장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지. 피해자는 바로 너희 아버지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었어. 소희는 깜짝 놀라며 제 아버지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내 아버지는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이었어. 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이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지. 민호는 소희를 바라보며 이게 우리가 왜 감시당하는 이유일까? 라고 속삭였다. 박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맞아. 누군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를 지켜보며 협박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이때 폐공장 밖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이 몸을 굳혔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박 형사, 아직도 옛일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그림자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민호는 소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해.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 소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 씨, 두렵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폐공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 과거의 비밀을 지키려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비밀을 밝히려 한다. 의정부의 어둠 속에서 펼쳐질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위험한 미로로 두 사람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는 그림자, 박경비 아저씨가 숨기고 있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민호와 소희가 마주할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이제 막 시작된 이 비밀스러운 연애와 미스터리의 끝은 어디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겨울비가 잔잔히 내리는 어느 밤, 김민호는 집 발코니에 앉아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폐공장에서 만난 박정우 형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거의 어둠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민호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뭔가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소희도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갑자기 주변이 너무 험악해진 것 같아.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험에 맞설 준비를 했다. 다음 날, 민호는 의정부 시내의 한 작은 카페에서 소희와 만났다. 소희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 부츠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흐린 날씨에도 생기를 더했다. 민호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소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박 형사님이 말한 그 사건 기록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숨겨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둘은 곧바로 의정부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한 방 안에서 민호와 소희는 먼지를 털어내며 사건 관련 문서들을 뒤졌다. 수십 장의 기록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점점 사건에 숨겨진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때 기록 보관실 입구에서 낡은 목소리가 들렸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박경비 아저씨가 나타났다. 그는 험상궂은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긴장하며 박 선생님, 이건 우리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난 이 사건의 진짜 열쇠를 쥐고 있어? 그의 말에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떴다.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소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10년 전 그 사건 당시 나는 경비로 이곳에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차 한 대가 이 공장에 들락거렸지. 그 차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려 했어. 난 그걸 몰래 지켜봤어. 민호는 물었다. 그럼 그 차를 탄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박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건 바로 너희 아버지와도 연관된 의정부 지역의 권력층 인사들이었어. 그들은 사건을 덮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소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은 늘 숨겨지기 마련이지. 하지만 너희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기록 보관실 문이 쾅 닫히며 바람이 휘몰아쳤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 하는 거야? 민호가 낮게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기록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다. 시내 거리는 갑자기 어둠에 휩싸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과 진실은 이 어둠 속에서도 빛날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자오. 소희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함께 속삭였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의정부의 겨울밤, 사랑과 비밀, 그리고 거대한 음모가 한데 얽혀 끝없는 미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호와 소희는 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